네, 오늘은 제가 이제 오토 판매사의 자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할 텐데요. 오토 판매사의 의미는 우리 강민길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금성 자산소득의 이제 출발점이죠. 그리고 사업의 변곡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해야 되는 지점. 아까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파트너에서 스폰서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파트너에서 스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변곡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첫 계단입니다. 리더가 이제 그냥 내가 스폰서한테 이렇게 돌봄을 받는 그런 파트너에서 이제 내가 파트너들을 챙겨줘야 되는 그런 리더가 되는 첫 계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월 5천만 원의 절반 지점이죠. 월 5천만 원까지 가는데 2,500만 원이 절반 아닌가요? 아니요. 월 200만 원 되는 이 오토 판매사가 절반 지점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가이드북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오토 판매사에 근접한 아니면 오토 판매사가 이미 되어 있으신 분도 이런 오토 판매사의 자세를 갖추면서 진행을 사업을 계속해야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달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애터미 사업을 남의 사업처럼 하는 분이 있고요. 정말 나의 사업으로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폰서 사업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판매사 도전을 하고 또 내가 직급을 어떻게 가면은 스폰서가 이익을 보니까 스폰서가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누구 사업 해준다고 생각하냐면 스폰서 사업 해준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은 남의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유체 이탈이 돼요. 근데 우리 애터미 사업에 제일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이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면 누가 제일 이익입니까? 내가 제일 이익이죠. 이 부분이 여기서 출발점부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나한테 뭐 해주지? 또 파트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이렇게 항상 자기는 적게 노력하고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남의 사업하는 특징이고요. 자, 나의 사업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뭘 해줄까? 스폰서분을 내가 모셨어요. 우리 파트너 분들한테 좀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려가지고 스폰서분이 오면 그럼 내가 이 스폰서분이 멀리서 이렇게 오시니까 내가 이 스폰서분한테 어떤 대접을 해야 될까? 밥을 사드릴까? 커피를 사드릴까? 뭘 식사는 하셨을까? 뭘 좋아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겠다는 거죠. 파트너는 또 어떻습니까? 멀리서 또 이렇게 사업 설명, 자기 시간 내서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니까 내가 무엇을 대접을 해드릴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사업이니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거 하나부터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스폰서가 제일 이익이라고 생각되니까 스폰서한테 뭔가 자꾸 뺏어오려고 그러죠. 당연해요. 네. 포인트 얼마 내려주실 거예요? 이것도 물어봐요. 포인트. 또 아니면 뭐 이번에 가면은 당연히 스폰서가 밥 사겠지. 그죠? 자기 파트너 모아가지고 스폰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밥을 스폰서가 자기가 살 생각을 안 해요. 전혀. 그거는 출발점 자체가 자세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도움받는 거죠. 왜냐하면 안 해줘도 되거든요. 왜? 내 사업 내가 하는 건데 스폰서분이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면 아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정말 파트너분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파트너 입장에서 또 아니면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스폰서분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파트너분들이 그런 말이나 말투나 그런 마음을 다 읽고요.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자, 내가 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오토 판매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나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나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뺏어오는 거 아니죠. 자,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왜? 내 사업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도움 받으면 좋아요. 팀으로
감사하게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자, 안 해줘도 원망할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자,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구경꾼이에요. 팔짱 끼고, 남 탓하고, 그죠? 스폰서 탓하고, 파트너 탓하는. 이런 자세로는 절대 오토 판매사가 스폰서와 팀에 의해서 됐다 하더라도요, 우연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기는 이렇게 구경하고, 팔짱 끼고, 살살살 빠져나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본인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유지가 잘 될까, 안 될까요? 그 파트너분들이 알아챕니다. 이분은 안 되는구나. 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내 겁니다. 솔선수범하고 모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면은 모든 부분에 대한 내 탓인 거예요. 누구 파트너가 어땠어요? 스폰서가 안 도와줬어요? 뭐 어땠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배가 깔아앉기 전에, 만약에 타이타닉들은 깔아앉는다 그러면요, 그냥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내가 선장이기 때문에 그 타이타닉 선장은 같이 깔아앉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애터미 사업에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으려 그러면요, 이 자세부터 내 사업이라는 생각부터 돼 있어야 끝까지 할 수가 있고요. 애터미 사업은 끝까지 하면은 성공합니다. 네.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홀딱 뛰어내려 버리죠. 네. 구명보트 타고. 근데 그게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죠. 부자가 되는 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까 김정남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직급 도전, 우리가 판매사 직급을 도전을 하잖아요. 나도 하고요. 아까 김정남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팀장이면서 오토 판매사를 도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일반 판매사이신데 팀장도 아니신데 이렇게 또 오토 판매사 도전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양은 여러 가지겠죠. 그럴 때 직급 도전의 원칙만 잘 지키면서 가시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 원칙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원칙을 알면서도 본인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을 욕심을 내가지고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아닌데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 파트너이시죠. 자, 원칙 1 뭡니까? 가급적 스폰서와 팀의 직급 계획을 고려하여 시기 결정한다. 아까 김정남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죠. 자, 나는 내가 3월 상해도 갈 수 있고 하해도 갈 수 있고, 그죠? 4월에도 갈 수 있고, 어떤 큰 특별히 내가 판매사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꼭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별로 없을 때, 그때는 항상 우리가 한 달 전이나 한 2달 전이나 이렇게 임박해 가지고 하지는 마시고,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내일부터 3월 상반기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막 뭐 판매사 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에 우리 스폰서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팀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에 스폰서 A는 국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여기 팀장 하시고, 그러면 좌측에 2명의 판매사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 여기에 이 스폰서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야 된다. 이때. 그죠? 나 그냥 3월 하반기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나는 나 혼자 나홀로 3월 하반기에 간다. 이건 팀워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스폰서분들하고 직급을 같이 한번 맞춰서 가는 게 가급적이면 이게 여러분들께서 오토 판매사 되는데 좋다는 거죠. 그리고 오토 판매사 이전에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난 이유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 원칙, 1번 원칙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스폰서분들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스폰서분하고 나하고 조금 껄끄러운 관계, 예를 들어서 이런 좀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스폰서한테 좀 뭐 이렇게 섭섭한 게 있거나 뭐 이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직급 계획을 못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뭐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관계 개선부터 하셔야 돼요. 파트너 지원 계획을 명확히. 자, 내가 오토 판매사를 계획하고 있고 판매사를 가야 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갑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애터미 사업을 모르시는 분은 이런 이야기. 내가 다 했어요. 그래. 좌우 라인 자기가 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토 판매사 한 번 가는데 좌라인에 250, 우라인에 250에서 50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혼자 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진짜. 그럴 수가 없거든요.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스폰서 파트너 간에, 그죠? 어떤 팀워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원 계획이라는 게 내가 파트너분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판매사를 가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내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미리. 그죠? 그래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도전 전이나 후에도 그 조직 역량을 조금 이렇게 재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고 나서 내가 땡 이게 아니고 가고 나서 파트너분들이 몇십만 포인트를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분이 뭐 재고가 얼마 정도 있는다든지 아니면 가시고 난 다음에 좀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좋아졌다든지 이런 걸 조직 역량을 재점검을 해야 그 다음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갔으니까 땡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또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 좌라인에 A와 B, 자, 내가 판매사를 갑니다. 그러면 A가 어느 정도, B가 어느 정도, C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내가 할당을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할당 주면 되는구나. 이게 착각이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상담을 하면서 우리 매출 정식 계획 아시죠? 그죠? 이분들이 한쪽이 돼 있을 때 우측에 예를 들어서 한 20만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한 10만 정도가 남아 있을 때 내가 이왕에 판매사를 갈 거니까 3월 상반기에 판매사를 갈 거니까 당신 10만만 들어가면은 수당을 받더라. 미리미리 이런 소비자분들하고 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이때 어차피 갈 때 내가 한 5만에서 6만 정도 내가 어차피 살 건데 사가지고 프로모션 할 거니까 네가 한 4만이나 5만 정도 해가지고 같이 수당 한번 맞아봐라. 이렇게 딜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이 한 5만, 10만 정도 해가지고 수당이 들어온다는데 안 할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포인트 안 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소비자분들하고 미리미리 그죠? 한 보름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협상을 해서 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러면 이왕이면 3월 상에 뭐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제품 한두 개 쓰는 소비자들도요, 이런 거 하자 그러면 합니다. 예. 찾아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쭉 나와 있고, 또 한 50만 포인트 하시는 분들은 준 사업자시겠죠. 한 50만 포인트 같이 내야 그러면 어차피, 스폰서님이 하실 때 이때 할게요. 같이 할게요. 그러면 내가 당신 50만 포인트 할 때 이쪽에서 밑에서 또 넣어줘가지고 당신 한 2번 정도는 수당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짜보는 거예요. 짜보니까 A, B, C, D라는 분이 있고 나가 있고, 그죠? 또 이쪽을 보니까 여기는 조금 조직이 커가지고 A, B, C, D, E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해봐도 딱 내가 계획을 딱 짰는데 보니까 이쪽이 한 50만 포인트 모자라고 여기가 한 30만 포인트 모자라요. 보니까 합계 한 80만 포인트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이런 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 이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폰서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내가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 혼자 가면 좋겠지만 뭐 어느 정도의 지원을 좀 해주시면 또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서 예상은 80만 포인트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80만 포인트 달랑 그러면 스폰서 A나 B한테 무조건 받아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정도 모자라니까 자,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조금 지원해 주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또 파트너분들하고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그 지원 계획에 대해서 의논이 되면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 간에 함께 계획을 해서 도전하셔야 된다. 자, 본인의 최대 역량을 책정하셔야 됩니다. 파트너한테는 적정 역량만 책정해 주세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 여기에서 이 20, 30, 30, 30, 50, 60 이게 그 50 이런 게 파트너분들한테는요 최대 역량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덕허덕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내가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본인은 적정 역량만 하고 파트너한테 최대 역량을 뒤집어 씌우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들께서 판매사 가실 때 한 명 한 명 그분들이
지금은 한 15만 포인트 정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갑자기 막 이렇게 짐을 지어 놔버리면 중간에 이거 못하겠어요 하면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 그런 조직 역량을 그 체력을 잘 보시고 그분의 체력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같이 가기로 해 가지고 그때 50만 포인트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만약에 닥쳐 가지고 그분의 사정이라든지 집안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이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된다. 자, 도전 후 한 단계 이하 레벨 하락.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정남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1인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미 판매사. 세미 판매사는 뭡니까? 판매사는 보름에 8번 맞는 건데 세미 판매사는 4번 정도 수당을 맞는 분을 이제 세미 판매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 월 50만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동 판매사. 요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판매사죠. 이 수동 판매사를 1년에 12번 하면은 회사에서 오토 판매사 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수동 판매사가 있고요. 자, 이분들은 100에서 150 정도 수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인데, 자, 이 오토 판매사를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오토 판매사는 3번과 4번을 같이 합한 개념입니다. 4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오토 판매사는 판매사이시면서 가실 수도 있고요. 팀장이시면서 직급은 명목 직급은 팀장이지만 또 판매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팀장도 하면서 판매사가 할 수도 있고, 그죠? 상반기는 팀장, 하반기는 뭐 판매사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달에 2번 유지를 하지만 여기서의 사장님들의 그 목표가 뭐냐면 매일매일 30을 맞는 목표가 되셔야 돼요. 요 단계에서는. 자, 이 단계에서는 3번 단계에서는 힘들지만 여기서는 8번 하기도 빠듯하겠죠. 근데 이 정도 4번 정도 되면은 요 목표가 이렇게 상향돼야 된다. 우리가 너무 7단계 직급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후원 수당에 의한 수당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직급 수당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미 리더스가 있겠죠. 팀장이거나 또는 국장이거나 하신데 월 한 500 정도, 그죠? 우리가 월 1000 정도가 이제 리더스 850에서 1000만 원 정도인데 리더스에서 절반 정도가 세미 리더스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매일매일 70, 70, 그죠? 자, 이런 정도면은 그럼 월 500 정도 돼요. 그럼 이분들은 또 목표가 뭐냐? 150대 150이 목표가 된다. 볼륨으로. 내가 꼭 굳이 국장을 안 가더라도 150대 150이 됩니다. 러시아에서 팀장이신데 리더스인가 로얄 리더스인가 가셨더라고요. 리더스 가신 거예요. 팀장입니다. 팀장. 그렇게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스죠. 그죠? 그러면 850에서 1000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도 150대 150이 매칭 거의 되죠. 근데 국장일 수도 있고 본부장일 수도 있어요. 직급은 명목 직급은 큰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단계를 잘 보시면서 가는데 여기서 수동 판매사하고 내가 이제 수동 판매사를 했어요. 자, 수동 판매사를 했는데 여기서 상반기에 수동 판매사를 하고 저 에린이로 1번으로 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획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이거는 3번에서 1번으로 쭉 내려가면요. 이거는 충격이 너무 심해요. 이거 뭐냐, 조직에서 내가 조직에서 조금 내가 무리를 했다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가 너무 3번에서 1번으로 너무 빠진다. 그러면 조금 그런 걸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는 뭐냐? 세미 판매사가 돼야 됩니다. 자, 세미 판매사 안 되면 망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판매사 하다가, 그죠? 상반기에 판매사 하다가 세미 판매사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반기에. 그러면 서재영 총장님이 이야기하기로 이건 끝났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잡으실 때 3번으로 가셨다가 가급적이면 1번으로 맥을 놓고 그냥 넉놓고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세미 판매사를 유지하려고 목표를 세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요. 수동 판매사, 세미 판매사, 수동 판매사, 세미 판매사 하다가 오토 판매사가 딱 됩니다. 4번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팀장인데 오토 판매사일 수도 있잖아요. 오토 판매사로
진행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이면은 꼭 팀장을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매일매일 30을 맞는 3대 30을 맞는 판매가 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위에 우리 어 스폰서분들하고 좀 직급을 맞춰서 내가 좀 팀장을 가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또 이런저런 또 도움 같이 받아 가지고 팀장을 가시면 되겠죠. 그때는 또 그때대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또 역량대로 또 판매를 하시는데 매일매일 30대 30을 목표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계획을 짜시는데 꼭 우리가 판매사 여기 판매사, 팀장, 국장 이런 우리 7단계 직급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오토 판매사를 도전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수당을 먼저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파트너분들이 어떤 수당을 얼마나 받아가느냐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를 빨리 달성하는 그런 비결이고요. 오토 판매사 유지하고 그 이상 단계로 올라가는 비결입니다. 나의 수당이 아니고 파트너의 수당을 먼저 체크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떤 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항상 체크해 가시면서 진행하시라는 거죠. 자, 요때가 제일 달콤할 때입니다. 내가 오토 판매사가 돼요. 이때가 되면요. 밑에서 좌우 라인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250대 250은 기본으로 올라오고요. 한 일주일 만에 250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또 막 이 매출이 올라와가지고 막 한쪽은 막 한 400이 되고요. 또 한쪽은 막 300, 뭐 한 50이 돼가지고 막 풍부하게 올라와요. 그럴 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좋네. 나는 목표껏 200만 원 넘었어. 200, 한 300 정도 되니까 끝났네.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꿈이 200만 원이었으면 빨리 목표 수정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5번으로 빨리 가셔야 된다고요. 5번, 6번으로 빨리 목표 수정해 가지고 파트너분들을 오토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뭐 체크하라 그랬어요? 내 수당 체크하라 그랬습니까? 파트너 수당 체크하시라고. 파트너분은 3번 아니면 2번 아닙니까? 이분들도 4번, 5번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 내 수당 아이고 나 정말 좋네. 네, 그 생각하지 사장님. 마시라는 거예요. 요때가 제일 달콤할 네, 텐데 안녕하세요. 요때 정신 기다리고 딱 계시죠? 차리시라는 거죠. 오늘 출근하세요? 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번 오늘 출근하시는 팔짱 끼고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들. 아, 언제? 오주열 볼은 사장님이랑 갈 오토 거예요. 판매사. 그죠? 요렇게 좀 됐을 때 조금 괜찮아요. 지금 내가 저희가 꿈에도 회의가 그리던 조금 안 끝나서 200, 300이 딱 돼가지고 지금 조금 6시 안에 좋아요.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파트너분들한테도 조금 네. 인정받고 요럴 때 천천히 할게요. 아유 뭐 또 무슨 도전이야. 그냥 올라오는 대로만 하고 싶대. 수도 선불해요. 이성현 박사님 수도 선불해. 여러분 물이 있어야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대로 그냥 파트너들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판매사 돼요. 오토 판매사 돼요 하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자기 얼굴 침뱉는 옆에 스폰서가 가만히 있으면 파트너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올라온다고요? 그거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최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파트너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내가 오토 판매사 돼서 끝났다고요? 팔짱 딱 끼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자세가 잘못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 내고 싶은 사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최대 비용, 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대 노력과 비용을 여러분들이 최대 그런 노력을 하시고 파트너분들한테 가급적이면은 최소의 노력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리더가 되셔야 여러분들 인정을 받습니다. 파트너의 노력만 이용해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분들, 자세가 잘못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생각이 쭉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2번 매사에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나름대로 자꾸 파트너들을 갈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 싫고 저런. 그러니까 초기에 한 판매사, 오토 판매사 정도까지는 그냥 이리저리 그냥 가요. 막 문제가 좀 생겨도 스폰서분들이 막 카바 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물론 이런 분은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성향이라 그러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만 하고만 사업한다? 사람 다 잘라버려요. 안 된다고요. 내 기분하고 언제 항상 섭섭해. 스폰서분은 이런 말에 섭섭하고 파트너가 저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섭섭병 걸리고요. 전화도 안 받아요. 잠수병. 예, 잠수 타버려요. 리더인데. 오토 판매사가 돼 있어가지고 좌우라인 풍부하게 슬슬 올라오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잠수 타버리고 그래요. 안 되겠죠? 그냥 또 그래요. 본인이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파트너분한테 자 이번에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합시다 했을 때 아 이번에 좀 힘들어요 이러면 이번에 안 가시면요 다음에 떼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질해요.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본인 직급 못 가면요 또 막 발끈해요 육성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자세는 버리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팀워크와 시스템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해요. 그냥 되는 대로 알아서 달라요. 이 말이 또 심심치 않게 그냥 파트너들한테 야야 그냥 되는 대로 알아서 해 어떻게 되겠지 스폰서들이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너무 그것도 잘하신다. 또 너무 또 반대쪽에 파트너가 이번에 무조건 가야 된대 예? 너무 또 무대 보고 그것도 시기도 안 맞고 예를 들어 3월 상해 스폰서분들하고 딱 맞추면 딱 좋은데 3월 하에 간대요. 예? 파트너가 이번에 꼭 하에 가야 된대. 고집 부려가지고 자기 마음 이것도 모른다. 이게 시스템에 대해 모른다. 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뭐 위에서 뭐 국장을 가든 팀장 가든 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유체 이탈이죠.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난타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 파트너 누구가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못 가요. 판매사 못 갑니다. 아니죠. 누구 때문에 못 갑니까? 본인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라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무조건 내 탓이에요. 직급이든 뭐든 간에 좌우 라인 30대 30, 70대 70 맞추는 것도 누가 맞춰야 됩니까? 스폰서가 못 맞춰줬다고 스폰서한테 항의해야 됩니까? 그건 스폰서 사업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사업.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라는 말은 내 사전에서 지우버렸어요. 조그만 일에 자꾸 트집 잡고요. 문제 크게 만들지 마세요. 자꾸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감정 조절 자꾸 난타다고 이러면요. 자꾸 부정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뒷담화하고 말 함부로 하고요. 부정적이 돼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꾸 파트너에 대해서 어떤 단점을 자꾸 이야기하고요. 칭찬.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그냥 9가지 잘해도요. 1가지 잘못하면은 다음에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자 9가지 못하더라도 1가지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파트너를 구원하는 겁니다. 칭찬에 인색하고 습관적으로 지적을 해서 자꾸 나오는 문제. 혼자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복 나가요. 망하는 맛이 자꾸 그러거든요. 복이 뭡니까? 우리 파트너거든요. 우리 파트너가 복이에요. 나한테. 복이 붙어야 되는데 복이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회원이 자꾸 떨어져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근거 없는 소설 쓰고요. 시나리오 써요. 혼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나를 비방하는 거 이런 아닌가. 강의 처음 그 들으신 사람이 거예요? 그랬다. 그래서 물어보면요. 근거도 없어요. 스폰서님들 혼자서 막 소설 쓰고 시나리오 이거 쓰는 계속 들으셨죠? 난타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는 모르니까 복제가 안 됩니다. 그랬지만 복제가. 누가 이걸 복제하고 싶겠습니까? 되다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성공스쿨에서 100일 100만 원 작전 할 때 말씀드리는 그 대상은 초기 사업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그 초기 사업자 아니잖아요. 뭐 복장을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리지 마라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제 리더신데 1번, 2번, 3번, 4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본인의 성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시면요. 뒤돌아보십시오. 바꾸셔야 됩니다. 황금률이 있어요. 황금률이 뭐예요? 황금은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성공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런 룰이 있단 말이에요. 룰. 뭡니까?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걸 거꾸로 이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네가 하기 싫은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뒷담화 듣기 싫죠? 그죠? 다른 네. 사람한테 지적당하기 싫죠? 네.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기 싫죠? 네.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직급 간다고 파트너 이용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나는 팔짱 끼고 있으면서 파트너들이 열심히 하게끔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다 알아챕니다. 네. 애터미 황금률이 있어요. 파트너는 뭐뭐가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파트너는 스폰서 성공의 도구가 아닙니다. 파트너는 뭡니까? 파트너는 스폰서가 성공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요. 파트너의 성공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도 내가 돈 벌어야 되지요. 아니요. 여러분들 파트너 성공시키시면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요. 마케팅 플랜트 한번 보십시오. 스폰서가 파트너 성공시켰는데 성공 못한 스폰서가 있냐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제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다. 시작.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다. 여러분들, 내가 애터미 사업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다 했거든요. 그거 필요 없어요. 인격이 안 돼 있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인격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애터미 사업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파트너들하고 여러분들 인격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 인격이 바닥이 나거나, 여러분들 인격이 낮으면요, 복이 나가요. 복이, 우리 파트너라 그랬죠? 파트너분이 나간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작.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매사를 갔는데 찢고 뽑고 싸우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파트너 막 이용하고 나는 조금 일하고 파트너는 막 열심히 막 하게끔 돈 쓰게끔 해가지고 갔어요. 결과는 됐죠. 판매사 되고 뭐 팀장 되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조직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과정을 생각해요.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요,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요, 결과가 좋으면 됐어요. 편법이 통했단 말이죠. 근데 애터미는 원칙 중심입니다. 저도 이거를 깨닫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된다. 내가, 군림하는, 내가 위에서는 그런 보스가 아니고, 리더가 되셔야 돼요. 내가 솔선수범하고요.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그런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 장사하지 말고 사업하자. 계산기 가지고 주판을 튕기면서 이번에 내가 가면은 얼마나 이익을 볼까? 얼마나 내가 손해지? 이거 계산하지 마시라는 거죠. 투자입니다, 투자. 계산기가 아니고요. 계획서 가지고 하시죠. 계산기 가지고 숫자 두드리면서 내가 이번에 손해를 봤네, 뭐 이익을 봤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미래 계획서, 인생 시나리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비전 가지고 파트너들 키울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작. 동아리 하지 말고 동대리 하십시오. 동아리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돈 안 돼도 좋아. 재미는 있는 것 같고 애터미사 축 늘어지게 회장님 말씀처럼 빨랫줄 늘어지듯이 목표도 없고 돈 벌 생각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주문 받으면 하고 주문 안 받으면 안 하고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지 마잖아요. 그거는 동아리예요. 동아리. 그러니까 그건 소비자예요. 소비자. 어차피 우리가 사업하시려고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그럼 빨리 돈 되게끔 계획을 세우고 스폰서분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팀워크를 해가지고 돈이 되시게끔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돈 남기지 말고 사람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푼돈 벌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 뭡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트너. 사람을 남기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폰서 파트너가 신뢰가 성공을 좌우하십니다. 신뢰라는 거죠. 서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요, 여러분, 힘들어도 조금 사업이 힘들고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도요, 여러분 다 이겨나갑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폰서 파트너의 신뢰가 있게끔 됐어요. 코로나 거쳐보십시오. 폭발한다니까요. 근데 이 신뢰가 없는 라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샥 부니까 이제 겨들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겨들이. 많이 날아갔죠? 근데 알곡이 드러나다는 거죠. 신이 뭡니까? 자, 사람. 요 풀어보면 사람이 있죠? 뭐예요?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있어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파트너 무시하고 파트너가 스폰서 무시하고, 그죠? 또 서로 간에 찌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면은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좋은 말씩 뿌리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신이 될 거 아닙니까? 말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 가지고 뭐 합니까? 천냥 빚을 갚아야 되는데 천냥 빚을 얻어와요. 말 한마디 잘못해요. 카톡 같은 데 잘못해가지고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말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표현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폰서가 파트너 위해요. 나 파트너 성공을 위해요. 하지만 나중에 가지고 뽀록 나는 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의 속이 딱 보여버립니다. 그걸 파트너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어떤 제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빛날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돈 쓸 때. 예? 돈이 뭡니까? 우리는 포인트잖아요. 돈 쓸 때 확 드러나요. 여러분. 이럴 때 그 속을 봐버리면 신이 깨져버립니다. 우리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크게 쓰고 넓게 쓰고 또 파트너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을 때 이 신이 쌓이고 그 다음에는요 절대 깨지지 않아요. 평생 갑니다. 자, 꿈은 이루어집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아무 꿈이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간절한 꿈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유가 없으면요. 애터미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이유가 많아요. 안 할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뭐냐면 안 할 이유가,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배도 안 고픈데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라 그래요? 자기 배가 고파야 먹을 거 아닙니까? 별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샥 불면 어떻게 됩니까? 휙 날아가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이제 1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검증하지 않아도 코로나가 검증을 다 해줬어요. 어떻게 해줬어요? 이분이 어떤 이든지 여러분 자신도 검증을 다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파트너들한테.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나의 이익 중심이 아니고 파트너 이익 중심. 나의 이익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 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명심하시고 오토 판매사가 목적이 아니고 오토 판매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 중에서 팀워크를 발휘하고 나의 진심을 보여줘서 파트너한테 신뢰를 얻는 것.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지 내가 오토 판매사 됐어요. 여기 달았어요. 자랑해 보십시오. 파트너들이 입이 삐쭉삐쭉 나와요. 그런 오토 판매사는 필요가 없어요. 왜? 없어져요.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왜? 복이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자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 조심하시고요. 말을 조심하는 방법은요. 말 적게 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차가 많으면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만 하시고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말만 하십시오. 생각하고 3초 생각하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여러분들 표현을 하시는데 진심이 없다면 내가 정말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러면요.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회장님께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새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오늘은 오토판매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